저는 고등교육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희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벌써 중등 수학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등 수학을 초등 수학하고 비교를 하면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가 등장하고 식으로 사고해야 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직은 수학 자신감이 좀 있고 사고가 유연한 그 초 5, 6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등 수학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도를 나간다,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중등 수학의 구조를 접하고 익숙해지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중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 방식이 변화하게 되죠. 초등 수학은 문제에서 수치가 주어지고 단순한 계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고 풀이 과정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중등 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단계별로 풀이 과정을 거쳐야 답을 구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죠. 또 난이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개념과 구체적인 상황을 초등 수학에서는 제시를 한다면 중등 수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도 이해를 해야 하고 특히 문자를 사용한 식, 함수, 그래프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중등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초등 수학은 단원간 연결이 비교적 약한 편인데 중등 수학부터는 고등 수학까지도 연결되는 누적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도 모두 논리적 풀이 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험 형태가 변화하죠. 초중에서는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이 없는 상태이지만 중등에서는 이제 성적 반영 시험이 시작되고요. 특히 서술형 및 변별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어떤 개념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해야 할지 문자와 식,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 기본 도형인데요. 중1 과정이고요. 문자와 식과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좌표와 그래프와 기본 도형 같은 경우에도 꼭 잡아야 하는 핵심 개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중1에서 무너지는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와 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이 미숙하거나 또한 함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2, 중3 수학, 나아가 고등 수학까지도 어려움이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비 중등 준비 전략으로는 개념 정리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문제풀이 속도보다는 정확도, 특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 부분에서도 중1 같은 경우에는 공식 암기가 되는 부분은 크게 많이 없어요. 특히 원리를 저희 수업 시간에 개념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인데요. 지금 중1, 중2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답 노트 사용이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서술형 대비를 위한 단계별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중등 내신은 시험뿐만이 아니라 중2부터는 서술형 문제도 등장을 하는데 수행평가에서도 항상 서술형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복 학습인데요. 개념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틀린 유형에 대한 틀린 실수 패턴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중학교 내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예비 중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 시험만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50, 수행평가 50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언니, 오빠가 있거나 누나, 형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내용상 크게 중요한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진 않아요. 저희가 꼭 중1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성적을 가지고 친구들이 2학년, 3학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과천중, 문헌중, 율목중 모두 서술형 문제를 2학년에 냅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3학년에는 서술형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수학은 꾸준히 나아가서 고등수학까지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3학년 때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서술형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서 본인이 복합 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기본적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새 중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율목등은 학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출도 많이 없는 상태긴 해요. 그렇지만 율목중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천중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두 문제 정도 8, 90점 이상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런 문제들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배점을 높게 주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헌중 같은 경우에는요. 문헌중은 비교적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한 세네 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두 문제 정도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어렵고 접근하기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이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